미대 입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같이 들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대 입시 수시 전형 요소로는 실기,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적성이 있습니다. 네, 실기에서는 실기 일괄 전형이 있고 다단계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보통 다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다단계 전형에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기 특기자 전형은 실기 대회에서 수상 실적, 그러니까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나 4위 정도까지 입상한 학생들은 이 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일단 경쟁률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데 보통 실기 위주의 대학은 대부분 국어, 영어, 사회 영역을 많이 반영하는데 학생부 교과 위주 대학은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많이 바뀐 게 교과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출결과 봉사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 요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학생 생활이라든지 요걸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학생부 생기부 안에 있는 비교과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다음에 면접 등이 여기 요소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가 수시에서 예체능 서류전으로 선발하는 거 계속 지금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리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려대가 수시에서 15명을 단계별로 종합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논술은 대표적인 대학이 덕성여대, 홍익대, 경기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성 전형은 일반 다른 학과 모집에서는 적성 전형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미술대학에서는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서경대, 한성대, 을지대, 한국산기대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 종류에 보면 실기 위주 전형과 비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위주 전형에서 보면 실기 100% 전형, 그다음에 실기 학생부,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실기 학생부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거기 각각의 특징을 보면 실기 100% 전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실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몰려드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거의 한 50대 1, 낮으면 35대 1 이 정도가 돼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기를 오래 하는 학생들 그리고 실기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기하고 학생부 이렇게 같이 조합되어 있는 게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학생부는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출결, 봉사 요거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 일관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20에서 30%, 그다음에 실기가 70에서 80%가 대부분입니다. 실기 단계별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눈여겨봐줘야 되는 거는 실기는 각 대학별로 굉장히 많은 그 전형의 종류가 있어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를 잘 선택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은 여기 지금 실기 위주 전형에도 특기자 전형이 있고 비실기 전형에도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실기 위주 전형에 있는 대학은 실기 재평가가 들어있어서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 2단계에서 실기 재평가 90이나 들어가서 실기 위주 전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실기하고 학생부하고 면접까지 있는 데는 그 한남대에서 미술교육과이기 때문에 면접까지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비실기 전형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을 잇고 있고요. 주로 단계별 전형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국가 전형은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출결하고 봉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라고 좀 빨간 글씨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그다음에 교과와 비교과, 그다음에 학생부하고 면접 이렇게 전형 종류가 있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논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부 적성 전형으로는 아까 대표적인 대학이 뭐 서경대, 을지대 있다라는데 이 적성 전형은 각 대학별로 보면 그 시험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특기자 전형을 보면 대학이 별로 없긴 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상 실적 100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있고 그다음에
입상 실적과 면접, 그리고 학생부와 입상 실적 이렇게 있습니다. 수신의 전형별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16, 논술이 2%, 실기 위주가 60%, 학생부 종합이 22%인데 이 실기 위주 전형이 60%가 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실기를 굉장히 오래 한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수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시 전형별 대표 대학을 보면 실기 중심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100% 전형 저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80%까지 반영하는 데가 동덕여대고 70%는 숙명여대,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따가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일단 대표적인 대학이 홍익대, 이화대,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서울대 비실기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이 있고 교과와 비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 대학들은 주로 뭐 미술교과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는 서울에 15군데, 인천에 2군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을 때 실기 60% 이상 되는 대학을 이렇게 추려낸 것이니까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가 14군데, 대전이 4군데, 뭐 충남, 이렇게 충북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학생들이 잘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크게 다뤘는데요. 미술적 소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미술에 얼마나 많은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그냥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그 생기부 같은데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 중심 전형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미술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 면접. 근데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정평가, 그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저런 서류, 뭐 생기부, 그다음에 미할보, 자기소개서, 면접. 그다음에 비실기 전형은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비실기로 인원을 모집했을 때 다른 대학들에서 염려의 그 말씀들을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점차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일 많이 지금 학생들이 반겨하는 게 21학년도부터 이화여대에서 조형예술대학에서 전원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양화라든지 조소라든지 이런 과도 다 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당연히 정시로만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이제 종합전형으로 15명을 선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에 집중돼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회화과라든지 순수 미술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생기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종합전형의 서류로 들어가냐면 수상 경력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 입시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수상 경력이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있어서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수상 경력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교과 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 성적을 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1단계에서 그 교과 생기부를 보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요건 1단계에서 학생부로 20배수를 뽑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해서 그 안에 출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기 때문에 한양대를 특별히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독서 활동 사항, 이것도 이제 미술에 관한 독서를 말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서울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독서 내용이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다음에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뭐 미술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벽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가서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교육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술 관련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미술 관련에 가서 실기를 한다든지 이론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네, 미술 활동 보고서 주요 내용은 요거는 주로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제가 쭉 작성을 했는데요. 미술 활동 보고서에서 교과 5개, 비교과 10개를 쓸 수 있는데 교과 5개는 미술 교과 활동, 그 안에 미술에 관계된 거 아니면 다른 과목인데 미술 활동을 한 과목이 있으면 미술 교과 활동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교내외 미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화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활동은 쓸 수 없고 생기부에 주로 써 있는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 5개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 관련 방과후 학교 수업, 그다음에 미술관하고 전시장을 관람한 거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규 동아리,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교내의 전시 활동도 주요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전시 활동은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에 기입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쉽게 생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데 남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아이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작품이 모아지고 아이들이 모아지면 교사들이 결제를 받고 그 결제된 맡은 서류를 아이들한테 보관하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술재능 기부 활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화라든지 미술 교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에 가서 이렇게 그 무대를 고쳐준다든지 무대를 꾸며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됐습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년 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3월 달에 계획서가 나오면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참여를 신청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서류를 갖추는데 좀 미비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 영재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술 거점 학교에 참여한다든지 근데 미술 거점 학교에 참여한 거는 미술 교과 활동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미술 거점 학교에서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미술 교과 활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율 창작 및 작품 활동. 이건 학생들이 조그만 작품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스크랩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SNS 뭐 이런 거에다가 모아놓은 것도 하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대학은 서울에 14군데나 있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세종에 홍익대가 있고요. 이거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100%를 반영하는데 주로 미술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영어, 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고 그다음 홍익대는 미술 과목도 반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계속 많은 인원들을 뽑는 게 경기대나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홍익대, 서울의 교과전형 캠퍼스 자율전공, 그다음에 예술학과 이런 데서는 교과전형도 뽑습니다.